자, 봅시다.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 분류 6단계 봤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상에 따른 분류. 대표적으로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받고,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형식,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이제 게시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등기할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을 봤어요.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등기 영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122페이지 이번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물건, 그렇죠. 물건이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자, 토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늘 이야기했던 바로 필지로.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단위가 돼요? 토지 등록 단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정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착성.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외기 분단성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용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지붕과 주벽이라는 거예요. 주벽. 그러면 이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개방형 축사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죠. 우사라는 거. 우사라는 것은 뭡니까? 소우예요. 그래서 소집이죠.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대지죠. 우사에 되고 대표적으로 바닥 면적이 얼마에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할 사항인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X가 돼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대상은 바로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요. 건물에 대해서는 정착성. 대표적으로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22페이지 한 번 더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자,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은 바로 밑에서 네 번째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즉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바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3페이지 보니까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우리가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요거 4개를 우리가 설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2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참고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무단. 그럼 결론적으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는 4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익권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어. 그러면 용익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자,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논점을 든다면 요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그래서 방조제라는 거예요. 방조제는 우리가 이제 방조제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방조제의 부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방조제의 부대 시설이라는 것은 부대라는 것은 이거는 정착성이 없어요. 그러면 방조의 부대 시설 자체는 등기 능력이 오고 요 방조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근데 요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대표적으로 뭐다? 재방이 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토지지 건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방조제는
토지지 건물에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 중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방조제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토지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토지라는 게 있고요. 토지. 자, 토지가 있고요. 토지에서 대표적으로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하의 토지. 이거는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그러면 바다죠. 바다는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3번과 4번에 대해서, 특히 이제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표 5개 놓고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꾸 요 3번과 4번 123페이지 우리가 박스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 일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가 있고, 자, 부동산 전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전부, 대상의 범위를 잘 봐요. 부동산 전부고,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의 일부가라는 게 있고요. 권리의 일부. 그래서 권리의 일부. 그래서 권리의 전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이렇게 대상을 우리가 붙여놓고 우리가 세 가지, 스타트를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스타트를 한번 하고 들어가죠. 부동산 일부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부냐, 바로 권리의 일부냐, 권리의 전부냐에 따라서 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대표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지분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지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용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의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바로 대표적인 용의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의권과 관련돼서 부동산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용의권은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사용수익이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A, B. 그러면 AB가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요거 전체에 대해서 전부의 어떤 의미에서 2분의 1이 어딘지 알고 바로 용의권이 설정하겠습니까? 여길지 아니면 요렇게 나눠서 여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전체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의 전부는 가능하다. 그러면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고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전제요건은 항상 여기만 생각하니까 대상 범위가 요 범위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용의권능이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입니다. 자, 건보라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보라가 요 별정기한테 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겠느냐? 되겠어요? 안 되죠. 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분할 절차를 밟고 뛰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전부 가능하겠죠. 권리 일부 가능하겠죠.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죠.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도 처분 권능이 난제 가짜를 딱 대면 처분 권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가 된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3페이지 기본세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제 효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리가 아름답게 끝나겠죠. 그러면 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제 전체요건 대상의 범위가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 일부냐, 권리 전부냐에 따라서 이 대상을 한번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일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부동산 전부에도 가능,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처분 권능이 되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X, 나머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123페이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지역 전세권, 대표적으로 임차권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즉 권리 일부라는 겁니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소유권 이전, 대표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우리가 가능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두고 접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해서 건물로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건축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그래서 정착성이라는 게 다시 보여야 되고요. 지붕 및 주택, 외기 분단성이라는 걸 보여야 되고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외기 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뭐예요? 갖춰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1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124페이지 참고하기가 나와요. 자, A적으로 벽이 없어도 등기를 허용하네. 개방형 축사죠. 그러면 개방형 축사에서 대표적으로 우사에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참고하기 위해서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첫 줄에 소라는 겁니다. 돈사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소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그 측면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그러면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을 찾아봐요. 빨리 찾아보세요. 자, 찾았어요. 책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2번 보셨죠? 자, 우리가 여기 측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집합 건물 등기부를 우리가 받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전유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전유 부분. 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점유 부분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용 부분이다. 자,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그래서 집합 건물을 기억해 두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산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조산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의미가 되고 여기에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규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노임정 관리 사무실을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니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라는 겁니다. 표제부만 둔다. 그럼 표제부만 둔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 무슨 등기가 되죠?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가 돼.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우리나라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 그래서 124페이지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구분 건물의 경우는 구조상, 영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각 건물은 각각 독립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것, 복도와 계단, 요거는 전유 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겠죠. 요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이행, 124페이지 기억, 이행 확인을 하고 접근해 둬야 된다. 자, 가로 3번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바다죠.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토굴은 뭐예요? 땅굴. 만약에 토굴이 등기가 된다면 우리 여기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산으로 갑시다. 땅굴 파서 등기하자고. 그게 뭐 우리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토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땅굴이다. 등기 능력이 없어요. 자,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방조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로 오시면 자, 방조제와 방조제의 부대시설이 있어요.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어. 방조제에서 대표적으로 지목은 제방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방조제는 대표적으로 건물이 아닌 토지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래서 방조제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토지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 한번 꼭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125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등기 대상이냐 등기 대상이 아니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몇 개 점검해보죠. 등기 대상이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법상 도로 대표적으로 사도 줄쳐놓고요. 방조제, 유류 저장된 거, 사이로. 사이로는 대표적으로 독립된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비각이라는 것은 비석이 비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 그래서 비각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있죠. 그거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의미 하나 잡아두시고요. 8번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그래서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고. 자, 1번의 계약상 공용 부분. 대표적으로 노인정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거기 5번에 비각이 또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잡아놓냐. 바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익물건, 임차건. 요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아닌 것. 동산. 공작물에 대해서 공작물은 대표적으로 4번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주위기가 비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놓은 게 캐노피라고 그래요. 그럼 주유소 캐노피는 주벽이 없죠.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5번에 지붕이 없는 뭡니까? 5개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줄쳐놓으세요. 양어장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양어장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28개 지목에 속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 28개 지목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요. 대표적으로 양어장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기 사항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등기 사항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다. 자, 권리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건, 권리의 종류는 자, 물건과 채권이 있죠. 물건, 채권이 있고요. 자, 권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힘, 취문마다 물건이 튀어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채권이 튀어나온다는 거. 자, 물건 중에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기본이죠. 유치권은 없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점유권에 대해서는 등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점유권, 등기 없는 것들, 대표적으로 증치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동산질권에 대해서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동산질권은 없다. 자, 채권에서 대표적으로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25페이지 등기할 사항인 권리 크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물건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눠지죠.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본권은 대표적으로 크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제한물권은 영유물권으로서 지상지역 전체 등기 능력이 있고, 담보권은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 유치권 X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동산질권 X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유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할 사항인 권리를 전부 외울 게 아니라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 대표적으로 거기 정리해놨어요. 바로 점유권, 그 다음에 이번에 유치권, 바로 대표적으로 특수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구분임차권, 대표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걸 하나 딱 잡아놓고 이 등기할 사항인 권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서 126페이지.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3조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권리는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그럼 즉 표제부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전. 자, 보전에 대해서 우리 잡고 가야 되고요. 자, 보전 이전 설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래서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 나갈 겁니다. 자, 1호네요. 소유권. 2호는 지상권. 3번 읽어보세요. 예, 지역권. 4호는 전세권. 5번은 저당권. 자, 6번은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6호에 대해서 설정, 권리질권 체크해 놓고요.
자, 7번에 대해서는 채권, 담보권 체크해 두시고 8번은 임차권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3번에 대해서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한 사항인 권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등기할 사항인 뭐가 나온다? 바로 대표적인 권리 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런 측면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게 이제 판사하네. 자,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민법 첫 번째 민법 186조예요. 민법 186조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형식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식주의가 되고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립 요건주의가 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발생 요건주의다. 자, 우리 민법 187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법률 규정이 되죠. 영어 186조는 무슨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되고요. 요 187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우리가 뭐 하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미 등기의 기능 역할과 관련돼서 처분 요건주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86조 즉 법률행위와 187조 법률 규정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대표적인 당사자 의사표시가 되겠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로 가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없으면 187조로 가겠죠. 그러면 이 126페이지와 관련돼서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자, 그러면 가로 2번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래서 민법 187조와 관련돼서 자, 우리 126페이지 맨 밑에 민법은 187조는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툭 치니까 이어에 처분 요건주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상속은 뭡니까? 바로 187조가 되겠죠. 상속의 물권 변동 시점은 뭐냐? 바로 아버지 사망시가 대표적으로 우리 피상속인의 사망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상속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가지, 유증과 관련돼서 꼭 두 가지 기억해 둘 거는 우리 유증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 유증은 뭡니까? 바로 187조가 되고 특정 유증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186조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자, 3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포괄적 유증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공용증수입니다. 수용이죠.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 그러면 어디가 물권 변동 시점이냐? 바로 수용일이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 자, 4번은 이제 판결과 관련됐습니다. 판결에 관련돼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의 종류 요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 판결. 그러면 우리가 형성 판결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럼 이행 판결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겠죠. 그러면 이행 판결은 대표적으로 몇 조로 빠진다? 186조로 빠지고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 취소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확인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6조예요. 형성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법원에서 권리를 형성해 주니까.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6조요. 확인 판결은 186조요.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187조. 그러면 187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예, 형성 판결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냐? 방망이를 땅 확정 판결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원인은 뭡니까?
확정 판결 그 자체가 바로 등기 원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127페이지 맨 밑에 형성 판결 요걸 잡아놔야 돼요. 형성 판결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선언하는 판결로서 그 판결의 확정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을 위한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형성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판결이 확정될 때. 그래서 그거는 이번과 관련돼서는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형성 판결. 그래서 이제 128페이지에 딱 정리해 놨어요. 형성 판결은 187조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 하나에 들어가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 민법이든 공시법이든 우리 형성 판결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행 판결의 논점은 단독 신청이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확인 판결의 바로 뭐예요? 물건 확인 판결의 실익은 바로 보전 등기. 그래서 보전 등기. 그래서 거기 보전 등기는 원칙이 확인 판결이고, 그래서 예적으로 형성 이행 판결, 확인 판결에 했는 거. 그거는 꼭 한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경매가 있죠. 경매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면, 경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원이죠. 법원에서 의사 표시한 거죠. 그러면 공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자산관리공사예요. 그럼 합치니까 뭐다? 공경매. 그러면 공경매는 대표적인 물건, 공경매는 대표적으로 몇 조로 간다? 187조 사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7조의 경매는 사경매가 아닌 대표적으로 공매, 경매를 우리가 합쳐서 공경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방가로 5번에 128페이지 바로 방가로 5번에 경매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공경매를 지칭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상속의 물권 변동 시점은 뭐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 수용에 대해서는 바로 재결 일자가 아니라 수용 시기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걸 잡고, 판결과 관련돼서 형성 판결, 확정 판결 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고, 경매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완납시.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민법과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내용과 관련돼서 129페이지, 우리 거진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1번의 법정시한권, 법률 규정, 특시죠. 자, 미음을 확인해 주세요. 미음, 리얼, 존속기간에 만료한 영익물건의 소멸, 187조.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바로 절대적으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부종성, 몇 조로 빠져? 187조. 자, 비역과 관련돼서 혼동입니다. 혼동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읒이 있어요. 언인 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변기. 요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그러면 그 정도 의미에서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 자, 129페이지 방가로 7번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점유율 취득시효. 그래서 점유율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자, 점유율 취득시효는 뭐예요? 민법 245조 대표적으로 1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죠. 자, 취득시효란. 자, 취득시효의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란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려는 거. 자,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넘어가게 해서 그건 뭐예요? 요거 다리가 꼭 필요해요. 이게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원래 자, 사실 상태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러면 187조로 우리가 가져야 논리가 맞으나 우리 사실 상태, 즉 점유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등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등기라는 요 매개 역할이 있어야 권리 상태로 승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5조랑 187조의 배신자가 돼. 배신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A 조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87조에 이런 A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과 관련돼서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서 정말 결론적으로 점유시시로 소급한다. 그래서 점유개시시. 그래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대표적으로 소급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래서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우리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으로서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사항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186조와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점유취득시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하는 취득이지만 A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물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이러한 A조항으로서 바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별표가 3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 권리변동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186조 사유와 187조 사유를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우리 이제 정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 변동의 종류. 자, 요거는 우리가 기초 중에 기초로서 좀 뭔가 모르게 요걸 꼭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기초 중에 기초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기초 공사들이 잘 돼야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9페이지. 자,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할 사항. 그래서 대표적으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첫 번째.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설입니다. 보설. 그 다음에 이변. 그래서 처소.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4조에는 보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요 보전과 관련돼서는 꼭 출제가 되죠. 등기부의 실발점이 바로 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때려야죠. 그래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요 처분 제한은 또 늘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설, 이변, 처소에서 보하고 처. 요거는 자, 그러면 하나씩 견제 봅시다. 자로 보전입니다. 자, 보전은 뭡니까? 보전이라는 것은 이 보전을 듣는 순간 보자 딴 거죠. 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로서 대표적으로 표제부가 있고 가구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게 대표적인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보전이다. 가구는 결론적으로 뭐다? 바로 소유권이죠. 그래서 보전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에만 써요. 그래서 보전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처음으로 개설할 때.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다. 그러면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새롭다. 대표적인 기입 등기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이런 일단 기초적인 지식을 탁 해야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이다. 아니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은 소유권뿐이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죠. 그게 대표적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최초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이해 권리를, 소유권 이해 권리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미 우리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 공부할 때 봤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창설. 이때 바로 설정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란 대표적인 기입 등기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자, 소유권 이해 권리는, 자, 민법 내공이 쌓인 사람은 소유권 이해 권리가 대표적으로 제한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물건의 설정을 대표적인 그래서 설정적 승계로 떨어진다. 그러면 설정이란 단어를 보면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최초로 창설한, 그러니까 소유권 이 설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9페이지 한번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보전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설정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대표적인 설정이다. 그 정도. 자, 뒷전으로 한번 넘겨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전이죠. 이전. 자, 우리가 이전이라는 요 단어는 대표적으로 이전 그러면 이거는 주체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다. 주체라는 것은 인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법학에서 인은 자연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인 법인을 항상 머리에 관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체의 변동이다. 그러면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일 때는 이전 등기요. 자,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뀌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은 대표적으로 주체의 변동이다. 자, 변경이라는 거예요. 변경. 변경과 관련돼서는 변경은 대표적으로 대상, 객체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객체의 변동이란 뭐냐? 바로 권리 내용 변동으로서 자, 전세금이 바뀌었다.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된 거죠. 그러면 전세금이 바뀌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전세금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객체의 변동이요. 대표적으로 권리 내용 변동이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 처분 제한입니다.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요 처분 제한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별표 3개 놨듯이 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이미 우리 등기 분리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뭘 봐서요? 보전이죠. 처분 우리 보전에 이제 보전을 AB 해놓는 거 대표적으로 가처분이 있었죠. 가처분. 자, 그래서 처분.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이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둬야 돼. 가압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다. 그래서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금전 이해 권리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하죠. 법원은 대표적으로 관공서로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 처분 제한 등기에서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시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가압류는 대표적인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다.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다. 자, 특약 X입니다. 계약으로도 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법률 규정이라는 의미를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우리 처분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분 제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이라 하면 소유권 기타 권리의 제한을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멸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뭐 나오는 건 아닌데 소멸과 관련돼서 소멸. 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겠죠. 그럼 권리가 소멸하면 전부가 소멸하면 말소 등기요. 부동산이 전부 멸실하면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가 되겠죠.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되고. 자, 거기 밑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요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요 6단계를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오늘은 이제 뭡니까? 거기
자, 130페이지 박스 맨 밑에 대표적으로 가압류가 뭔지, 가처분이 뭔지 그걸 꼭 다시 한번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한번 개념 정리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한번 보시죠. 자, 금전 가압류란 법원이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전 채권자의 금전 줄쳐놓고요. 금전 채권자를 위해서 나중에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이게 대표적으로 가압류라는 것. 그러면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뭐냐? 바로 금전입니다. 자,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금전 이해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의 대표적인 것은 금전 이해 권리입니다. 금전 이해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다툼 대상의 물건이 처분 또는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전 처분에 뭐에 예비를 해놓은 게 바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들이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 다시 한번 잡고 보설, 이변, 처소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좀 길었네요. 나름대로 길었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